찾아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조회수가 사실 이게 뭐 두 자릿수 이럴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나는 기사를 왜 쓰는 거지?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국내 언론사들의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과연 질적으로 뉴미디어 콘텐츠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은가 했을 때는 아직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0년 전에도 디지털 퍼스트가 지금도 디지털 퍼스트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네이버는 한국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카카오는 12위죠. 검색 웹 쇼핑 쪽에서는 네이버가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톤 괜찮아요? 톤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막 서두르는 느낌이라. 그래요? 네.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텐션 좀 높여서. 짠지. 네. 자, 가겠습니다. 자, 하이. 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혜진 지아이오와 김범수 기자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봐도 요즘 독자분들이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누가 쓴 건지 생각하고 보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가 있고 더 자주 쓰는 미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지아이오와 김범수 기장의 길고 긴 인연으로 시작해 엎치락 뒤치락.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양진하 기자라고 하고요. 2014년에 입사를 해서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그리고 디지털 전략부에 갔다가 기획영상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H 혹시 한국일보의 H인가요? 맞아요. 근데 H는 무궁이에요. 사람들이 매번 이슈 팔로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뉴스가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배경이나 맥락을 좀 짚어주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된 컨텐츠고요. 오늘의 알파, 네이버 대 카카오입니다. 주로 한 7분에서 10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사람들이 더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희도 47초 요약이라고 쇼폼 형식을 또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기사는 쓸 때 사실 물론 잘못된 이야기가 없게 다 쓰지만 혹시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신경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말 잘못할까 봐. 신상공개제도 관한 것도 했었고 우리나라 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주제 선정은 저희 다 모여가지고 PD, 작가, 기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유튜브 콘텐츠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좀 알파만의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사실 그 이념에 따라서 이제 언론사에서는 확증 편향이 되게 쉬운데 그러지 않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고 두 번째로는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신경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때깔? 이게 저희 차별점입니다. 박수. 하나, 둘, 뭐 여기도 저기도 다 마약? 다 마약 할 때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주세요. 다 마약? 다 마약. 아니면 다 마약?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저기도 다 마약? 좋아요, 좋아요. 저는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윤기은 기자라고 합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했고요. 지금 3년차 기자이자 틱토커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 뭐 교복을 입거나 아니면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다 기다리면서 그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틱톡을 보고 있더라고요. 레거시 미디어가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는 나름 이 틱톡이 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보다 틱톡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90만 뷰를 넘은 게 하나 있고요.
뭐? 학교 더 일찍 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등교 시간이 원래는 9시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자율화하겠다라는 좀 취지에서 학부모나 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90만이 넘었고 댓글에서 다들 뭐 자기 학교의 등교 시간은 몇 시고 뭐 이번에 개학하면서 몇 시에 됐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주 시청 대상이 그러면 네. 10대 20대 네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주 사용층이 10대, 20대 특히 뭐 20대까지도 아니고요. 10대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저희도 10대에 타겟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문 검사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쇼폼 콘텐츠가 과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이냐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형태가 그냥 아예 세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있고 정말 좋은 기사를 썼는데 아무도 안 읽는 기사를 써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짧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일보 디지털 미디어부 2030 팀의 김준용 기자입니다. 지금 삼복빨래방 사장입니다. 같은 팀, 이제 부산일보 디지털 미디어부 2030 팀에 속해 있는 이상배 기자라고 합니다. 삼복빨래방 직원 1로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재밌어 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팀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역 언론사기 때문에. 부산 이야기 중에서도 부산의 그 역사를 그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삼복도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 전쟁 때 삼복도로는 이제 피난민들을 품었던 공간이고 1970년대 들어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신발 산업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그곳에 일하는 분들의 그 베드타운, 일종의 그분들의 거처가 삼복도로였죠.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의 역사, 그 나아가서는 한국의 역사를 다 총망라하고 있는 장소가 삼복도로인데 근데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빨래방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대학교? 매주 화요일마다 그냥 인터넷 기사랑 유튜브랑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 중에는 이제 지면에 조금 갈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고 싶다 하면 지면에 가고요. 사실 또 다 70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러까지. 주말간 무탈하셨습니까? 잘 있었어? 어머니 좀 보내셨습니까? 카메라 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네, 카메라 연락 안 드렸는데 저희 마을 왕할머니십니다. 네. 어머니 86이세요. 근데 정정하십니다. 진짜 존경하시죠. 옛날 요랑하고 같으면 벌써 고래장 12번. 뭐요? 고려 뭐요? 고려장이요? 옛날에는 70에 고래장이 있었어. 고려장 12번 당했다고요. 맵다 매워. 어머니 입장이 매워. 고려장 아유. 다른 뭐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 지역의 사람이 계속 나오는 그리고 지역 사람의 진짜 그 인생 이야기를 듣는 컨텐츠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어 봤지만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댓글이 많이 달리고 구독자 분들 중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유튜브 하면 뭐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젊어야 되고 막 자극적이어야 되고 이렇게만 저도 막연히 생각했는데 삼복빨래방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얘기 어떻게 보면 전공법이 통한 수도 있구나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사기 때문에 영상에 어느 정도의 품이 들어가면 어떤 인력이 들어가야 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PD가 몇 명이야 이러면은 되게 PD가 많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색 보정하고 음악 넣고 썸네일 만들고 이제 저희는 인력이 저희가 다니까 SNS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PD 신입 공채로 뽑힌 첫 사례였고 신문사에서 PD를 그러니까 신입 PD를 공채로 뽑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내에서 기자 직군으로 똑같이 분류가 되고 뭐 취재비도 똑같이 나오고 어떤 복지면에서도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냥 기자와 PD라는 이유로 사실 임금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여기 신문사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긴 해요. 왜냐면은 뭐 PD가 중심인 회사는 아니니까. 얘가 맡은 거는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돼. 얘가 맡은 거는 비정규직이어도 돼.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는 이런 업계의 인식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또 좋은 팀을 이루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에 진심인 회사,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은 좀 없지 않나. 사실 뭐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이렇게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평소에 본업을 빈틈없이 거의 유지를 하면서 일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틱톡 이거 뭐 물론 뭐 해도 좋은데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틱톡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채널이 좀 더 확장하려면 뭐 라이브도 하면 좋고 그다음에 뭐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틱톡 내에서 이용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여건은 뭐 2주에 한 번씩만 기시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런 채널을 성장하기 위한 것들을 조금 더 배려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게 프롬프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까 들던데 좀 어떤가요? 프롬프터를 찾아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둘의 개인기 많이 기대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사실 계획은 있으시군요. 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되지 않지만. 사실 이게 뭐 내분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일보가 운영을 지원을 하는 거고 본이 들어가는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의 컨텐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반인 것 같고 나머지 반은 조금 반신반의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반신반의의 의견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컨텐츠이긴 하지만 과연 언론에서 다뤄야 하는 컨텐츠인지를 이제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언론은 비판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엄청 그 대단한 미담이 있거나 뭐 이런 기존의 그런 레파토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의 이야기는 고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감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자님이랑 PD님 고용 조건이 다르죠? 솔직히 뭐 같은 회사의 소속이지만 가끔은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 처우 때문에 이질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희의 마음은 앞서가는데 이게 따라오지 못하면 뭐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맥이 빠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예 이 채널 자체가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자원자를 구하면은 다시 뭐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막 이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라고 나선 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제가 없다면 유지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준비가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취재 패턴, 과거의 보도 패턴, 과거의 신문기사 작성 패턴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세대가 정말 좋은 세대,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과연
신문사나 방송사에 취업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세대들이 뉴스라고 하는 중요성을 빨리 깨닫고 이런 뉴스의 중요성을 알면서 언론사로 들어왔을 때 좋은 인력이 확충되고요. 그들이 그들의 시각에 맞는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지나치게 우리나라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올드 미디어에 집착하고 있어요. 신문은 여전히 판매 부수라에 얽매이고 있고요. 방송은 여전히 시청률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디지털만의 생산 문법과 문화 문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 한국 언론사들이 조금 더 깊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포스트에는 그래픽 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래픽 기자거든요. 그래픽 저널리스트인데 우리는 그냥 디자이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약간 조금 뭐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혹은 고용 조건이 다르죠. 다르죠. 이런 분들이 뉴스룸안으로 들어와서 기자로서의 생산자로서 중요한 어떤 뉴스 가치를 저널리즘 가치를 생산하는 동료로서 그분들을 뉴스룸 안에 포괄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사회 뉴스룸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다. 새로운 영역의 기자를 새로 막 뽑아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기존의 올드 쪽에서 생산문에 익숙해진 분들을 이렇게 바꾸는 건 저는 그분한테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그런 식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언론사 차원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다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한국 언론사들의 환경이 몇몇 언론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수익 구조가 그렇게 확연하게 흑자 구조를 내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모든 플랫폼에 다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는 없어요. 5년 후에 어떤 식의 우리의 저널리즘이 펼쳐질까, 이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도출과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5년 후에는 혹은 10년 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인력이 누구지? 라는 이것까지 강론이 나올 때만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직위 혹은 근무 형태,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